2024년 애플과 오픈 AI는 손을 잡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협업이었죠. 언론들은 두 회사를 두고 최고의 궁합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애플이 오픈 AI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것도 41페이지짜리 소장을 들고요. 동맹에서 원수로. 이 짧은 문장 안에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2년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요란하게 축하받았던 파트너십 중 하나가 2년 만에 법정 공방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 사무실에는 애플 출신 직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40명일까요? 100명일까요? 아니요. 400명이 넘습니다. 24년을 애플에서 일했던 임원이 지금은 오픈 AI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 자리에 앉아 있고요. 8년차 애플 엔지니어도 그 옆에 나란히 오픈 AI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법정으로 불러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강력한 두 회사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등을 돌렸을까요? 노트북 반납을 거부한 엔지니어, 면접장에서 정보를 캐물었다는 임원, 그리고 40명에게 날아간 경고장까지. 오늘 준비한 이야기 생각보다 훨씬 살벌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스마트폰 다음 시대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훨씬 더 큰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협력의 역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2024년 애플은 아이폰의 오래된 골칫거리였던 시리 대신 챗GPT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을 달고 아이폰 안에 오픈 AI의 기술을 심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궁합이었습니다. 애플은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를 가졌고 오픈 AI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언어 모델을 가졌으니까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는 이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궁합에는 처음부터 균열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두 회사가 그리는 미래의 방향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오픈 AI가 언제까지나 소프트웨어만 공급하는 의뢰자리에 만족할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2025년 오픈 AI는 조니 아이브의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통째로 인수합니다. 아이폰과 아이맥, 아이팟, 애플워치까지 디자인했던 바로 그 전설의 디자이너를 데려온 거예요. 인수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9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전액 주식으로 지불하는 초대형 딜이었어요. 오픈 AI가 그리는 그림은 명확했습니다. 화면도 없고 앱도 없고 그냥 말을 걸면 알아서 척척 처리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기,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를 건너뛰겠다는 야심이었습니다. 인수 이후 조니 아이브는 오픈 AI와 자신이 인수된 회사 양쪽 모두에서 디자인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이폰을 만들던 손이 이제는 아이폰을 위협할 물건을 그리게 된 셈이에요. 이때부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픈 AI가 자체 AI 기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순간 애플 입장에서는 협력사가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가 하나 생긴 셈이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납품해주던 파트너가 어느 날 내 레시피를 몰래 배워서 바로 옆 골목에 똑같은 간판을 걸겠다고 나선 상황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파트너가 우리 주방에서 일하던 요리사들까지 하나둘 빼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레스토랑 사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여기서 잠깐 협력의 실제 모습도 짚고 넘어갈게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처리하지 못하는 복잡한 질문이 들어오면 아이폰이 사용자 동의를 받고 그 질문을 슬쩍 챗GPT로 넘겨서 답을 받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매끄러운 하나의 서비스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애플의 두뇌 한쪽을 오픈 AI에 통째로 맡기고 있던 셈이에요. 애플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불편했을 겁니다. 내 제품의 가장 똑똑한 부분을 다른 회사의 서버에 맡겨두고 있었던 거니까요. 애플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6월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무대에서 애플은 시리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공개했는데요. 이번엔 오픈 AI가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몇 년째 놀림거리였던 시리를 하필 오픈 AI가 아니라 그 경쟁사인 구글의 기술로 되살린 거죠. 협력했던 파트너를 조용히 빼고 그 경쟁사를 끌어들인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지만 이미 이때 두 회사의 관계는 사실상 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애플은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두 회사 사이의 감정 싸움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빅테크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벌어지는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애플은 하드웨어, 오픈 AI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각자 자리를 지키며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야 할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빅테크들은 하나같이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검색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소셜미디어 회사가 스마트 글라스를 만들고 이제는 챗봇 회사까지 자체 기기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시대잖아요. 자기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다음 판을 주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업계 전체를 국경 없는 확장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애플과 오픈 AI의 이번 충돌은 처음으로 법정까지 번진 사례인 셈이고요. 스마트폰 다음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손에 쥐거나 몸에 걸치고 다닐 다음 세대 기기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 싸움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산호세 지원에 제출한 소장, 무려 41페이지 분량입니다. 상대는 오픈 AI 하나가 아니에요. 오픈 AI 재단, 오픈 AI 그룹, 그리고 오픈 AI가 인수한 하드웨어 자회사까지 총 3개 법인과 전직 애플 직원 2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명은 탕 유탄, 아이폰과 애플워치 디자인을 총괄하던 부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오픈 AI의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창 리우, 애플에서 8년간 선임 시스템 정기 엔지니어로 일했던 인물이에요. 두 사람 모두 오픈 AI로 자리를 옮겼는데 문제는 옮기고 나서부터입니다. 애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창 리우가 오픈 AI로 이직한 뒤에도 회사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애플 내부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근했고 공개되지 않은 제품 정보와 회로 기판 제조 관련 기밀 파일을 수십 개나 내려받았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요, 이 사실을 애플에 남아있던 옛 동료에게 메신저로 이렇게 전했다는 정황까지 소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저장소에 여전히 접속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웃기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회사 기밀 창고에 몰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남의 회사 동료한테 농담처럼 자랑한 셈이니 듣는 애플 입장에서는 결코 웃을 수 없는 이야기였겠죠. 노트북 한 대, 파일 몇십 개,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게 조 단위 하드웨어 사업의 설계도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평탄 쪽 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플은 그가 퇴사하기 전부터 이미 공급망 정보와 업계 요약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픈 AI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로 온 애플 재직자들에게 애플 내부 코드네임을 써가며 정보를 캐물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협력업체에는 마치 애플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접근해서 금속 마감 기술 같은 제조 노하우까지 확보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애플이라는 이름값을 빌려서 애플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애플의 협력업체가 애플의 기술을 넘겨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이용당한 셈이니 이것도 참 씁쓸한 대목이죠. 잠깐만요. 이쯤 되면 단순한 이직 사례가 아니라 조직적인 정보 수집 작전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애플은 이미 지난 2월 오픈 AI에 직접 연락해서 이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픈 AI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5달 가까이 그냥 침묵만 흘렀다는 거죠. 결국 애플이 자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가 이번 소송으로 이어진 겁니다. 애플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술 스태프부터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체가 애플의 영업 비밀을 훔쳐왔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증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가볍게 넘길 말은 아니잖아요. 애플 스스로도 지금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오픈 AI에서 일하는 전직 애플 직원 4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법정에서 콕 집어 이름을 올린 사람은 딱 2명이에요. 400명 중에 2명. 그런데 애플이 진짜 문제 삼는 건 이 400명이 이직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이직 자체를 막는 계약, 그러니까 경업 금지 약정을 법으로 무효화하는 지역이거든요. 회사를 옮기는 건 원칙적으로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 가면서 옆집 열쇠를 몰래 복사해 가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애플이 소장에서 파고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누가 이직했느냐가 아니라 이직할 때 뭘 같이 들고 나갔느냐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오픈 AI를 상대로는 연방 영업 비밀 보호법 위반을, 두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 위반 혐의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회사와 개인, 청구 이유를 아예 나눠서 양쪽 모두를 겨눈 거예요.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반환, 사용료 명목의 로열티, 영업비밀 사용 금지 명령까지 요구했고요. 배심원 재판까지 신청해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직한 사람한테는 계약서에 서명한 약속을 어겼으니 책임지라고 하고 그 사람을 받아준 회사한테는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받았으니 함께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두 갈래로 동시에 조여 들어가는 셈입니다. 한편 오픈 AI 쪽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픈 AI는 타사의 영업 비밀에는 관심이 없으며 계속 혁신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며칠 뒤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애플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재차 반박했고요. 양측의 말이 이렇게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애플이 이번 소송을 대하는 태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애플은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자기네 팀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지키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드러난 정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오픈 AI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지고 있는지는 자신들도 다 알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협력사였던 상대를 향해 이 정도로 날선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관계 회복은 물 건너갔다는 신호를 읽히잖아요. 그럼 이 소송, 양쪽에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오픈 AI가 짊어진 리스크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이 법원에 요구한 건 단순한 손해배상만이 아닙니다.
예비 금지 명령. 그러니까 오픈 AI가 애플의 영업 비밀로 추정되는 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요청도 함께 넣었어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픈 AI가 지금 개발 중인 하드웨어 기기,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이 본격화되면 증거 개시 절차, 그러니까 디스커버리가 시작되잖아요. 상대 측 변호인단에게 내부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오픈 AI 입장에선 두 배로 아픈 지점이에요. 자기네 영업 비밀을 지키겠다고 방어하다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진짜 핵심 기술이 새어나갈 위험까지 떠안게 되는 거니까요.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재판 자체를 오픈 AI의 하드웨어 진출 속도를 늦추는 카드로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애플은 남는 장사라는 거죠. 반대로 오픈 AI는 기밀스럽기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가 법정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내부를 열어보여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이번 소송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대목일 겁니다. 심지어 오픈 AI는 무려 1조 달러, 원화로 약 1,500조 원짜리 몸값을 노리는 기업 공개, IPO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대형 소송이라는 꼬리표가 하나 더 붙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 오픈 AI에게는 처음 겪는 위기도 아닙니다. 불과 2달 전에도 오픈 AI는 공동 창업자였던 인물과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배심원단이 2시간도 안 걸려서 상대방 청구를 기각했을 정도로 오픈 AI에 유리한 결과였는데요. 그런데도 곧바로 또 다른 대형 소송에 휘말린 겁니다. 애초에 오픈 AI가 그리던 그림이 얼마나 컸는지 보면 이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대만의 폭스콘을 생산 파트너로 잡고 초기 물량만 4천만에서 5천만 대를 뽑아내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뒀었거든요. 화면에만 갇혀있던 스마트폰 시대를 끝내고 화면 없이도 알아서 척척 응답하는 이른바 조용한 컴퓨팅 시대를 열겠다는 게 오픈 AI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진 한복판에 애플이 소송이라는 커다란 돌덩이를 던져넣은 셈이에요. 이번엔 애플의 속내를 볼까요? 소송을 건 지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 애플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픈 AI로 이적한 전직 직원 약 40명에게 법적 경고 소환을 날린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련 문서와 통신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라. 그리고 애플 측 변호인단과 면담에 응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소송의 정식 피고는 딱 2명뿐인데 경고장은 40명한테 갔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본보기입니다. 오픈 AI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다른 직원들, 그리고 이미 넘어간 사람들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에요. 나가는 건 자유지만 뭔가 들고 나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애플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이유, 결국 하드웨어 생태계의 헤게모니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 위에서 모든 AI 서비스를 통제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픈 AI가 자체 기기를 갖게 되면 애플의 통제권 밖에서 사람과 AI가 직접 만나는 창구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애플 입장에서는 절대 순순히 내줄 수 없는 자리인 거죠. 인재 영입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00명 넘는 인력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오픈 AI가 써야 했던 몸값 상상 이상일 겁니다. 애플의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키운 인재를 비싼 값에 뺏기고 심지어 그 인재들이 들고 나간 정보로 경쟁자가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겪는 거니 2중 3중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에요. 여기에 한 명이 더 끼어듭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XAI인데요. XAI는 애플과 오픈AI가 서로 짜고 앱스토어 순위를 조작해서 다른 AI 회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며 별도로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기다 얼마 전에는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또 다른 영업비밀 소송까지 걸어놨었습니다. 오픈AI가 가사 출신 엔지니어들을 빼가서 그룹 관련 기밀을 캐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소송은 지난달 재제기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기각됐습니다. 애플과 오픈 AI 그리고 XAI까지 세 회사가 서로 물고 물리는 이 그림 자체가 지금 AI 업계가 얼마나 살벌한 전장이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하드웨어 기기, 사실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이미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준비하던 브랜드명 자체를 청각 보조기기 스타트업과의 상표권 분쟁 끝에 포기해야 했고요. 법원 서류에 따르면 내년 2월 이후로 밀린 상태였습니다. 최초에는 올해 안에 1억대를 역대 최단 기간에 팔아치우겠다고 큰소리쳤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던 사업이 상표권 분쟁에 이어 이번 소송까지 겹치며 겹겹이 장애물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이 소송 어떻게 흘러갈까요?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 사건을 담당할 판사가 새로 배정됐어요. 원래는 치안 판사가 사건을 맡을 예정이었는데 애플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식 연방 판사로 재배정된 겁니다. 이 때문에 10월로 잡혀있던 첫 사건 관리 회의 일정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만약 애플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정식 재판까지 간다면 그 재판은 빨라야 내년, 어쩌면 그보다 더 늦게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심리는 훨씬 빨리 열릴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 정식 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몇 달 안에 열릴 예비 금지 명령 심리 쪽이에요. 여기서 법원이 오픈 AI에게 특정 기술 사용을 잠시라도 멈추라고 명령한다면
그 순간 오픈 AI의 하드웨어 개발 시계는 그대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정식 재판의 승패가 나오기도 전에 이 예비 판단 하나로 사업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결과에 따라 오픈 AI의 하드웨어 출시 로드맵 자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몇 달 뒤 열릴 법정안 심리 하나가 몇 년 뒤 여러분 손에 들려 있을지도 몰랐던 기기 하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셈이에요. 이 싸움의 결과는 단순히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다음 세대의 AI 기기, 그러니까 화면 없이 음성과 대화만으로 작동하는 차세대 디바이스 시장에 주도권이 걸려 있어요. 이미 이 시장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화면 없는 AI 기기가 출시하자마자 시장에서 사실상 실패했고요. 반대편에서는 스마트폰 안경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가져가며 압도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오픈 AI를 어느 쪽 결말로 밀어넣을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작 이 모든 소식이 터진 날에도 애플 주가는 오히려 소폭 올랐다는 점, 시장은 벌써 이 싸움의 승자를 점 찍어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오픈 AI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짜리 몸값을 인정받으며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바로 이 시점에 대형 소송이라는 꼬리표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투자자들이 기업 공개 전에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잖아요.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 소송 하나만으로 오픈 AI의 이야기에 흠집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의 동맹, 2025년의 균열, 그리고 2026년의 소송까지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두 회사는 최고의 파트너에서 법정의 상대방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AI 시대의 파트너십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오늘의 협력사가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에요.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에서 치킨 게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아직 승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픈 AI의 하드웨어 진출, 결국 성공할 것 같나요? 아니면 애플의 철옹성이 끝까지 지켜질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 소송의 다음 국면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